네, 공군작전사령관 최성천 중장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장병을 대표해서 한미 두 대통령님의 태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소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격려사 내용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격려사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격려사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를 좀 강조를 했고 또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제일 이제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신데 여러분들이 프론트라인 최전선이죠. 최전선에서 이렇게 한미 장병들이 같이 희생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미 동맹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단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한미가 장병으로 같이 근무하니까 이런 기회에 좀 더 우애를 넓혀서 이렇게 좋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같이 가자, 고투게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짧게 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말씀을 하셨고요. 의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뺀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한미 장병을 다 격려를 하고요. 우선 미국 장병들에 대해서 서비스에서 격려를 하고 지난 70년 동안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주둔 미군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영내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미군 장병들이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것이 모범동맹이고 그리고 한반도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울리는 메시지가 크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한국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제 치하를 하고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고 투게더 함께 갑시다 하면서 박수 치는 모습이 향후에도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 오른쪽은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오산기지 식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장병과 가족들을 만나던 그 현장 지금 이 시각 실시간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 왼쪽에 보내드리는 화면은 지금 에어포스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일정이 마지막 일정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에어포스원을 타고 일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오산 공군기지에서 일본으로 떠나실 건데 마지막 행사로서 이제 주둔 미군을 격려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떠나기 전에 이제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장병들과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에어포스 1을 타고 일본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병들 그리고 가족들과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조금은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격려사에서도 그렇고 앞에 이제 농담을 좀 건넸잖아요. 팔이 운동 많이 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위트 있는 스타일인가요? 아유,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이 평생을 정치인으로 하셨고 그것도 외교라고 하는 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을 정도로 하는 게 외교 용어잖아요.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미국 사회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유머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머하고 웃고 뭐 이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힘드시고 고생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동안에 저 노인께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하시고 큰 업적을 남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면 오늘 저녁에는 뭐 기시다 총리하고 횟집에 뭐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좀 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쿼드 정상회담 또 연결이 되니까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예, 네.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 기지에 있는 에어포스 원의 모습입니다. 미 대통령 전용기인데 이제 입국 시와 마찬가지로 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는 좀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두 네. 개의 그 어떤 일정 중에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일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의 양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과 일본 간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에 기반을 해서 공동 성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쿼드 정상회담은 이제 다자 회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국이 모여서 영내 안보와 경제, 번영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 아직은 쿼드라는 것이 오픈 플랫폼으로 해가지고요. 안보보다는 어떤 전염병 퇴치라든지 공동의 그 해양 안보 이러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인도가 여전히 어떤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안보 협치로 나가기까지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세안 국가들도 여전히 쿼드가 안보 협체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본다면 비전통 이제 안보 의제들, 또 앞에 말씀 백신이라든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해양 안보라든지 예. 사이버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그 쿼드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IPEF에 대해서 출범을 예.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한국 대통령, 그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 정상이 화상으로 참여해서 공식 출범하는 네. 그런 출범식을 가질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이번 쿼드 정상회담 그리고 IPEF의 출범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어떤 그러한 주도 작업을 일본이 같이 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특히 쿼드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그 희망하는 바대로 얼마만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미국,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예. 영내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면 그 저기 보이는 에어포스 원 저 비행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일본으로 향하게 될 텐데 지금 전체적인 대략적인 일정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일정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 쿼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게 있나요? 쿼드 이외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이제 두 국가가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미일이 어느 정도까지 협력을 하고 그것을 네. 구체화할 것인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긴 하지만 다각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과 대만과 같은 그러한 다른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일본을 최대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중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있어서 경제 안보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잖아요. 네.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경제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일본에 가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에 가서 미일 간의 경제 협력, 특히 첨단 기술이나 미국 내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미국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는 어떻게 상충하고 같이 부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주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일본을 향하게 되는데 쿼드 정상회의 IPF 출범 회의가 열리게 되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곳에서 화상으로나마 또 화상으로 다시 통해서. 만날 수 네.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그렇죠. 화상으로 지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싱가포르의 그 지도자들은 화상으로 참석을 하고 나머지 네 나라는 거기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출범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예.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 얘기할 거고요. 제가 지금 민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이제 좀 보태면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아마 일본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를 만일에 우리가 순서요? 네,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상 한미동맹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 여기에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일본을 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일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부러 삼성전자 찾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70억 불 다시 얘기하고 3,000명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오늘 정의선 회장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100억 불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일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죠. 게다가 작년에도 아까 민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경제단체장들 다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박수치기 하고 했지만 올해 공급망 회복 가지고 회의할 때 삼성만 계속해서 참석을 시켰잖아요. 일본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참석하고 한국의 삼성만 참석해 일본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 일본으로 봐서는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래도 동아시아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기술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으로 투자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공급망에서도 한국은 들어가고 자기는 빠지고 아니 이게 투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발표하는데 보면은 한국만 계속 발표를 하고 그러니 아마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타산지석일 수도 있고 이제2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 가서 이만큼 얻어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으로서는 급하게라도 뭔가를 내놔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기시다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예. 성과와 동시에 뭔가를 내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큰 고민일 겁니다. 예.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일본에서 이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경제협력, 미국 내 투자예요. 미국 내 투자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전자라든지 좀 더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또 동아시아 거의 세계에서 탑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미래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제 미국, 일본 좀 도태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부흥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양자 기술 여전히 일본이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 요구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숫자, 얼마나 큰 숫자를 일본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느냐. 투자요? 그렇죠. 투자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일본의 굵직 기업들로부터 미국 내 투자, 생산 시설을 위한 투자를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을까? 혹은 미국과 일본이 연구,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함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근데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이걸 통해서 노동자, 중산층의 삶을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것만큼 더 매력적인 것 정치적 카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얼마나 투자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미국 내 투자, 생산 시설 이 부분의 투자를 대해서 일본 많은 기업들이 어떤 약속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지난 레이먼드 장관이 상무 장관이 한국 방문해서 어떤 그런 간담회도 갖고 이제 라운드 테이블도 갖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또 일본에 가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본 굴지의 기업들이 참석할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 상무 장관이 갈 때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 첨단 기술 전략산업 거기에 CEO들도 왔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일본 CEO들을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하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오산 공군기지 화면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면 바이든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그 비스트라고 하나요? 그 차량도 굉장히 공개가 됐고 많은 이슈를 모았잖아요. 예. 어떤 차량이에요, 이건? 저 비스트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 저게 이제 비스트다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해진 게 언젠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이건요. 네. 그전에도 이제 뭐 한국에 올 때마다 저거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가장 이제 회자가 많이 됐던 것이 2018년도 6월 달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그때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 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거 이제 뉴스로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비스트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한번 타보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뭐 속으로는 타고 싶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타지는 못했잖아요. 네. 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저 안에서 모든 지휘 통제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방호가 돼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저 차량의 두께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을 열었을 때 그 두께가 20cm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 폭발물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뚫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유리창 같은 것도 방탄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는 뭐 굉장히 이제 방어 수단이 좋은 그런 거죠. 그리고 저게 이제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잖아요. 어느 차량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비스트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비스트 같은 그런 명칭을 가질 만한 그런 전용 차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그런 해요. 별칭까지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네. 화면을 보면 조금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접 영접을 하고 나서 또 환송을 이렇게 하러 나왔는데 이게 최고 예우라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정상이 타국 정당이 방문하셨을 때 국빈 방문의 경우에 총리라든지 장관이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하고 환송하게 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비짓 해가지고 국빈 방문.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 임기 중에 또 어느 국가도 한 번 정도만 국빈 방문을 하도록 외교 어떤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출범 초기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또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그 아껴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주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공식 방문할 때는 영접을 하거나 환송하는 그러한 그 헤드라고 하죠. 그 주체 그가 장관이 아니라 차관급이다. 이렇게 외교 관례상 이렇게 그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방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 이런 의미에서 박진 장관께서 나가서 그 영접을 하시고 환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외교상 의전 네. 어떤 그 예우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 간부들의 모습, 에어포스 1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 일본으로 떠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좀 인사를 나누고 있는 과정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겠죠. 저기 이제 에어포스 1이 떠나면요. 네. 그러니까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카디즈는 우리 한국 방공 식별구역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디즈라고 그래서 일본 방공 식별구역인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의 그 카디즈와 자디즈는 똑같아요. 네.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카디즈 여기는 자디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카디즈까지는 주한미군 제7공군의 전투기들이 에스코트를 할 거고요. 자디즈로 넘어가는 순간 주일 미고 제5공군, 네. 제5공군이 아마 에스코트를 해서 일본의 기지까지 아마 도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인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인사가 끝나면 이제 가서 이제 악수하고 예. 떠나겠죠.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두 정상? 그러니까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다 이런 법도 있지만 두 정상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강화한다. 그게 상견례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상견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에서 최고 지도자 대통령 간의 어떤 신뢰 관계라든지 친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도 많이 형성을 하고 두 분 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는 순간까지 심각한 그 정책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예. 방문하셔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감사했다. 그래서 네. 많은 얘기를 나누셔서 고맙고 또 자주 뵙고 뭐 이런 얘기들 어떤 이런 5번 만남에 대한 소회 좀 나누시고 향후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돈독히 하는데 어떤 시간을 좀 쓰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순차 통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5분에 할 수 있는 얘기를 10분, 15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예. 그러한 요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예.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데가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살아오면서.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정상회담을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누가 정상이 와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우리나라 네. 대통령이 가거나 그랬을 때에 정말 개발도상국 간의 정상회담이면 이건 큰 준비가 필요 없지만 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70년 동안 이제 신뢰와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진 이 동맹 간의 정상회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 출범한 지 11일 만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무리 지금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정부를 더 이렇게 낫다라고 평가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저런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서 네. 마무리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이 정말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예, 좀 지금 많이 차가 하게 들어오는 됐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내일 나루히토 일왕 만난 후에 또 기시다오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그렇죠.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예, 아무래도 이제 가시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수순을 저는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소인수 회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분이서 단독 회담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확대 회담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일정이죠. 그게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일정이고, 그 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쿼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IPEF라고 하는 그런 일정들이 계획이 돼 있는 거죠. 하나는 양자 간의 일정이고, 하나는 다자 간의 일정인데, 아마 그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일본으로서도 준비도 이제 많이 했겠죠. 네. 준비도 많이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이게 아시아의 첫 순방인데 이것이 이제 중간 선거까지 연결되기를 왜 안 바라겠습니까? 네. 그런 희망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양쪽에서 좀 모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차량 안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비스트 차량이 지금 또 보입니다. 저게 다 방탄 유리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네. 내릴 때 혹시 이게 문 두께를 이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문 두께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보입니다. 문 네. 두께 한번 보세요. 문 두께. 예. 예. 지금 옆으로 돼서 지금 조금 잘 안 보이는데 경사가 져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선글라스를 끼고 예. 네. 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환송을 받으면서 갈 것 같은데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 모습 보이고요. 네. 간단한 인사말도 나누면서 이제 천천히 인사를 나누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포함이 네. 되겠죠. 이제 일본으로 잠시 후에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외교부 장관한테는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저분이 이제 정책협의단 대표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됐고 외교부 장관 되자마자 이걸 준비를 해야 됐으니까 아마 그 노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맙다고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박진 외교부 장관 외에는 또 어떤 인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주한 미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고 지금 인사하시는 분은 연합사령관, 군 간부들도 이제 나와 있는 간부들이 모습이죠. 이렇게. 간부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7공군 사령관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7공군 사령관이 공군 복장을 했는지 전투복 복장을 했는지 지금 현재 확인은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의례적인 뭐 눈인사라던가 악수인사 그 이상으로 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공군의 기지에 내렸을 때 기억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있었잖아요. 그때 내려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 영접을 나온 분들과 이제 일일이 뭐 덕담을 주고 받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군 측 관계자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 대리 그다음에 이제 미군 주한 미군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일일이 다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두마디씩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고받아야 되니까 주고받아 보시면 그러니까 뭐 감사하다 그리고 방문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준비해 준 거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다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다 보면 몇 마디씩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각 인사들과 나눈다 이렇게 이제 인상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환송을 받으면서 이제 잠시 후면 트랩을 오르고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저희 이제 자막으로도 살펴봤는데 윤 대통령과 엄지척을 하면서 또 끝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인사를 나눴어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동맹이라든지 어떤 파트너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가까운 국가들 간의 정상회담은 정말로 치열하게 뭔가 다투는 현안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양국 실무자들이 준비할 때 있어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물론 치열하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가지고 막판까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실무 사전 조율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남은 것은 의전을 다해서 예우를 다해서 이제 방문하시는 정상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그런 축제장이거든요. 행사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래 본다면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재건, 한미 관계를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양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출범 초기 어떤 바이든 대통령 방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임기 중에 다른 곳에서 이제 조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리 출범 초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최고의 예우를 예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 정상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두 분 정상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의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평택에 위치한 이곳 오산 공군 기지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또 배웅 인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활주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일정을 함께 소화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지막까지 인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떠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정식 의진 절차를 이렇게 따르면 거기에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 나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나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렇게 엄지척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위에 트랩에 탔을 때 그러고 나서도 뭐 모르죠. 나중에 이제 이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비행기 이렇게 트랩 닫히는 거 보고 문 닫히는 거 예. 보고 그리고 손 흔들고 출발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덧붙이면 이런 건 있어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제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미국과 호주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앵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가 이제 이게 그 배 닫히죠. 그러니까 뭐 여기 앵커분들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른 의미죠. 네. 그 사실상 굉장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 전체를 이제 포괄해서 우선 뭐 유럽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새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용어의 차이를 보면은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크게 보면 이걸 지을 때 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곳, 그게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지업이 지어졌으면 이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운영이 돼야 될 때는 이제 마차의 린치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린치핀으로서의 한국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요. 앵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유럽 계열의 그 정보 동맹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를 묻는 정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서의 이제 호주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호주는 이제 앵커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에어포스 원 화면이 보이고 있고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랩을 올라서 선글라스를 끼고 환송에 손을 흔들면서 화답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오산 공군기지로서는 정말 큰 빅 이벤트 하나를 또 마무리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그럼요. 네. 그 이제 그 군인이라든지 네. 이제 외교관이라든지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VIP 행사는 네. 가장 큰 행사고요. 정말 한치의 소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갖고 올 후폭풍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시간, 정말로 많은 연습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정말로 준비가 잘 돼 있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 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토해 가지고 저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네. 대통령직 수행자들이 감사를 표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저 비행기 떠날 때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저 금방 빨리 떠나지. 네. 왜 저렇게 꾸물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비행기가 이런 내렸을 때 하고 떠날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가 내리면은 제일 먼저 내리시는 분이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만 모시고 일단 출발을 하면 모든 게 끝나요. 네. 그런데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요 수행원들이 일단 타야 돼요. 거기에 이제 기자들을 위해서 따로 비행기도 가기도 하지만 저기에 타는 기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먼저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좀 꾸물거려 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일찍 네. 타고 짐들도 싣고 그러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배려군요. 그렇죠. 일종의 배려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저걸 이제 비행기를 쳐다보시면 좀 덜 답답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빨리 좀 출발하지. 왜 저렇게 꾸물거리고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네. 지금 에어포스 원 앞에는 군 간부들이 지금 떠나지 않고 이륙을 할 때까지 좀 도열해서 기다리는 모습인가 봐요. 그렇죠. 어떻게 VIP가 떠나지 않는데 먼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 군인이 끝까지 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영공으로 사라져서 이제 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제 그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드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근데 주한 미군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치의 소람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설령
저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네. 그 카디즈를 벗어날 때까지 그 뒤에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만반의 그 소란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대통령이 떨어졌다고 해도 예. 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한치의 소란도 없도록 또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2박 3일의 일정이 끝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만남 초대도 했다라고 또 소식이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남 언제 가능할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양자 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지 다자 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일정이 나온 게 분명히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한미 정상회담으로 물꼬를 뜨긴 했지만 이제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적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한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기회로든 뭐 이제 유엔 시간이 된다면 만약 대통령께서 유엔 그 대표로 또 유엔에서 그 행사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참석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대통령 행사 열리게 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또 조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또 일단은 그 6월에 다음 달이죠.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시면 네. 물론 그 행사 자체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주가 되는 행사지만 네. 만약 우리 그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면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좋아할 수 있는 물론 양자 회담의 틀은 아니겠지만 다자 정상회담의 틀에서 이제 그 한미 정상이 간략하게 조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간략한 약식 정상회담의 장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해 봅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각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 기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지금 이륙하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일본에서의 일정이 시작이 될 텐데 저희가 이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보면은 뭐 한 서너 가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한미가 대통령 취임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어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뭐 그 정부가 누구든지 간에 예. 한국의 그 저력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북한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한미 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제 전략 자산을 어떻게 전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차원에서 예. 두 번째 큰 성과고요. 세 번째 성과는 아무래도 이제 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건데 포괄적 전략 동맹이 예전의 정부들하고 다른 것은 역시 기술 동맹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통상 문제와 특히 이제 첨단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실과 한국의 대통령 사이에 경제 안보 대화체를 만들었다. 이걸 제도화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제도화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이 글로벌 그러니까 중추 국가로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로서의 한국이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하고 일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가 큰 예. 성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김효수 실장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화면에는 조금 전 상황이죠. 오산 공군기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환송을 받으면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민 교수님도 그 끝으로 2박 3일 동안의 일정, 한미 정상회담 일정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김현수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중첩되는 부분을 좀 제약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외교 행보에서 첫 발을 잘 뗐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부터 한미 동맹 재건, 포괄적 네. 전략 동맹을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화하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제도화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대외 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향후 5년 동안의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의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